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G80 페이스리프트를 드디어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G80도 출고를 해서 한 1년 반 정도 타고 다녔었죠. 실제 타고 다니면 꽤 괜찮은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주행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 타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바뀐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너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딱 이 G80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을 때 가장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바뀐 부분이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헤드램프 바뀌었고요. 그릴, 범퍼, 아니면 실내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됐죠. 이런 소소한 변화 말고 오너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달라진 부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G80 페이스리프트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일단 외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가격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차가 출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졌을까 이런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이번 G80 같은 경우에는 342만 원의 가격 인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비싸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좀 알아보면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네시스 G80은 이 MLA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서 MLA나 프로젝션 타입으로 헤드램프를 좀 나눠 놓잖아요. 하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MLA 타입으로 통일해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전에 G90 때 처음 적용했고 GV80 때도 새롭게 들어간 차이점이죠. 근데 요거를 G80에도 그대로 적용했고요. 범퍼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큰 차이는 아닌데 요런 좀 에어덕트 디자인을 조금 더 우람하게 가져가서 스포티한 느낌을 준 거죠. 이 G80이 원래 좀 고객층 나이대가 조금 높아요. 한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이 사는데 요즘 유독 이 G80을 젊은 오너분들 사이에서 차 괜찮다, 수입차 살 바에는 G80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부분 변경으로 이 범퍼 디자인을 조금 더 젊게 가져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 앞에 세워져 있는 게 일반 모델이고 뒤에가 이제 스포츠 모델이거든요. 두 모델의 차이는 이 범퍼 디자인과 그릴 디자인이 달라요. 우리가 이전에 GV80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의 차이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스탠다드 모델과 스포츠 모델 그릴 디자인도 다릅니다. 크롬으로 해가지고 크레스트 그릴, 듀얼 크레스트 그릴이 들어갔는데 크롬으로 두 줄이 일단 들어가죠.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그거는 스포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크롬 몰딩이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전면부의 느낌이,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고급차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보통 이렇게 크롬을 집어넣으면 이 밑에 프론트 범퍼 하단에 있는 에어덕트까지도 크롬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크롬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은 그냥 크롬 느낌이 나는 약간 반무광 재질로 좀 되어 있어요. 이걸 왜 해놨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크롬을 좋아하면서도 이게 또 크롬이 과하게 들어가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위에는 크롬을 집어넣고 밑에는 약간은 그냥 반무광 크롬을 집어넣어서 은은한 느낌을 한층 더 살려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42만 원의 가격 인상을 딱 들었을 때는 제가 이거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야, 너 또 뭐 돈 받아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MLA 헤드램프 기본으로 들어갔고 GV80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됐었던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실내에 가서 이야기할 텐데 GV80과 G80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GV80보다 G80이 더 가성비 있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GV80은 가격 인상이 450만 원 정도, 한 43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G80 같은 경우에는 342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가 덜 올랐죠. 근데 넣어준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집어넣어줬어요. 첫 번째로 이 실내 들어가서도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안쪽에 보면 진동 추가가 됐어요. 이 진동 추 같은 경우에는 이 G80이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진동추가 추가가 되면서 이 G80을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그 잔진동들 있잖아요. 그런 잔진동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서브 프레임에 하이드로 부시가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이 하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또 하체를 띄워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스테빌라이저까지도 변경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이번 G80이 단순히 외관이랑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내와 주행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342만 원이 올라가서 욕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시작 가격이 342만 원이 올랐고 풀옵션으로 들어가면은 14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러면 딱 어때요? 이게 보통 현대나 제네시스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14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뭐냐면요, 원래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 이 모니터 있죠, 이게 옵션으로 따로 빠져 있었는데 순정 액세서리로 바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옵션도 옵션이지만 그냥 어다르는 느낌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액세서리로 빠져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실내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후속 모니터 이번에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 후면부를 보면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이쪽 안쪽 밑에 디퓨저를 보면 어때요? X자 형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제네시스 쿠페, 제네시스 X 컨셉트카에서 봤었던 그 라인들과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G80 디퓨저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이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제네시스는 컨셉트카를 출시하고 그 컨셉트카가 그냥 허황되고 뭔가 그냥 미래적인 뭔가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제네시스가 나올 모델에 적용하는 디자인을 미리 선보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겠지만 약간 순하거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컨셉트카에 있던 디자인을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 그대로 적용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는 테일램프나 후면부의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거, 바로 이 트렁크를 열고 닫았을 때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빛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소소한 변화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 이거 좀 빨간색이 좀 진한 색깔 아니었나? 근데 좀 더 연하면서 밝기가 좋아지는 이런 느낌도 좀 변경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독일 차에 요즘 나오는 차들, E클래스, S클래스 이런 차들 보면 이 트렁크를 열고 닫았을 때 너무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팍 닫히거나 팍 열려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고 닫았을 때 이 느낌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차는 바로 G80 스포츠입니다. 이전에도 G80 스포츠가 있었죠. 근데 어땠어요? 많이들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80을 구매하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층이 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스포츠를 살 필요가 있어? 이런 분들도 있었고, 디자인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타면은 너무 좀 주책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을 때 좀 더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6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됐어요.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야 역시 이거 살 사람만 사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옵션을 다 집어넣은 풀옵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가격 차이가 줄어들까? 그 이유가 있죠. 원래 제네시스 G80, GB80 이 모든 모델들을 선택할 때 가장 1순위로 집어넣는 옵션이 있어요. 뭐예요? 파퓰러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 파퓰러 패키지에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거 뭐냐?
이 위에 있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었는데 이 하이테크 패키지가 사라지고 군데군데 쪼개져서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그 때문에 묶어서 만약에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스포츠 모델도 가격이 저렴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 차이폭을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대가 또 저렴해요. 그건 G80도 마찬가지긴 해요. 왜냐면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내려간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얘가 3.5 같은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머플러가 달려있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X 컨셉트카에 들어가 있었던 약간 히든 머플러 타입으로 들어갔는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듀얼 머플러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가니쉬 같은 범퍼의 볼륨은 우리가 GB80 쿠페에서 봤었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죠. 테일램프 보면 어때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GB80 쿠페도 이 딱 G80과 비슷한 디자인의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GB80 쿠페는 면발광이고 G80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테일램프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쪽에 있는 이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를 집어넣어야지만 이 가니쉬가 또 추가가 됩니다. 물론 G80 패키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 19인치 휠 그리고 20인치 휠은 원래 있었던 휠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전용 휠이고 요 20인치 스포터링 휠이랑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딱 보면서 저는 느낌이 야, 이 제네시스가 진짜 많이 젊어졌다. G80이 원래 연령층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이 디자인을 할 때 좀 실제 구매 고객들의 눈높이에 많이 좀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보세요. 되게 젊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안쪽에 블랙과 바깥에 다이아몬드 커팅 휠 투톤으로 들어가서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거죠. 이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네시스 G80의 연령층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들도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새로 생긴 제가 출고했었던 3.5 풀옵션 휠도 예뻤거든요. 근데 그 휠이 단종이 되고 이 새로운 20인치 휠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바람개비 휠인 것 같고 투톤에 비해서 좀 심심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를 되게 좀 예쁘게 나름 좀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신차 나올 때마다 신규 컬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게 해주는데요. 이번에 G80 페이스리프트를 내면서 브루클린 브라운 이 컬러가 신규 컬러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천연 가죽과 나파 가죽인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로 옵션 구성이 나눠져 있어요.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대부분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시그니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파 가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카본이 또 추가가 됩니다. 요즘 제네시스가 이 카본에 대한 기술력이 진짜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카본의 퀄리티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안에 우드와 알루미늄 트림은 옵션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바깥에 세워져 있는 이 차는 베르비에 화이트라고 하는 흰색의 무광 컬러예요. 제네시스가 이런 무광 컬러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내죠. 자, 그럼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실내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GB80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GB80을 탔을 때 약간 좀 원가 절감을 좀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G80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 왜 GB80은 조금 원가 절감한 것 같고 G80은 그래도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GB80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판매가 돼요.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구성을 좀 더 가성비 있게 넣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로 시트와 시트 사이 있죠. 이 센터 터널과 시트 사이 보면 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행하다 보면은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이런 게 시트 사이로 빠져가지고 고생하신 적 있을 거죠. 근데 요게 GV80과 G80에는 이 커버가 있어가지고 물건이 빠지지 않게끔 막아놔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물건이 빠지지가 않죠. 근데 요게 GV80 페이스리프트는 요게 빠졌는데 G80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원가 절감을 사실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센터 쪽 보면요, 요 커버 있죠. 이 커버
요게 GB80은 사라졌는데 G80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G80이 오히려 좀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들도 느껴지는 거죠. 이 우드도 만져보면 진짜 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퀄리티 좋은 트림들이 많잖아요. 이전 G80이나 GB80도 그렇게 됐는데 오픈 포어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우드 트림을 만지는 것처럼 그 촉감 같은 거와 이 재질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만져보면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 차이점을 느끼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보면 핸들 디자인이 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스포츠 모델에서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신형 핸들이 또 들어가면서 한층 더 젊어졌죠. 이전에 G80의 핸들도 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또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 있는 핸들 디자인을 보니까 조금 더 심플해졌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실내를 봤을 때 이 앰비언트 무드 등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죠. 이전에도 조금 약간 이제 불빛처럼 나오는 건 있었지만 되게 막 과하게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G80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 대시보드 이제 하단 부분 있죠. 요 부분,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중간 부분도 무드 등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센터 쪽 하단에도 앰비언트 무드 등이 나오는데요. 제네시스는 이 앰비언트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이 앰비언트도 이렇게 직접 쏴줘가지고 뭔가 되게 화려한 느낌이 주는 방식이 있고 간접 조명처럼 벽면을 비춰가지고 은은하게 나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 G80, 뭐 GB80 이런 차들을 보면 약간 앰비언트가 나오는 부분이 이 불빛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 굴곡을 집어넣어서 은은하게 반사하게 비치는 방식으로 집어넣어요. 대시보드 상단도 은은하게 안쪽에서 비치고 센터 쪽 하단도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 굴곡에 홈을 파놔서 은은하게 비치게끔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도어 중간에도 은은하게 비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이 대시보드가 조금 위치가 달라졌죠. 이전에는 약간 이 센터 콘솔 쪽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전방 시야가 살짝 답답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은 좀 더 전방의 시야를 개방감 있게 만들어준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 실내에 들어와서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그냥 눈에만 좋아 보이는 뭔가 좀 그냥 큰 화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활용도가 진짜 중요한데 와, 저 미쳤어요. 이제 넷플릭스 지원되고요. 유튜브도 지원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이게 지원이 돼도 버벅거리거나 끊기면은 사용하는 게 불편한데요. 끊기거나 버벅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돼서 이런 부분은 야, 진짜 많이 좋아졌다. 커다란 화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화면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지금 27인치 OLED가 굉장히 큰 거에 반해서 나오는 화면은 이쪽 끝에 중간 여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유튜브만 그런 거냐 하고 넷플릭스를 틀어보니까 실제 나오는 화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게 좀 폭이 작아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화면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16대 9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화면을 인위적으로 늘리게 되면 뭐 화질이라든지 뭐 비율이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정해진 약간 그 화면을 좀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이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뒤로 가시죠. 바로 후속 모니터예요. 야, 제가 이전에 G80 처음 샀을 때 저도 후속 모니터를 옵션을 추가했거든요. 그때 옵션 가격이 274만 원인가? 좀 금액대가 좀 나갔어요. 근데 막상 추가를 했는데 화면도 나름 작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야. 뭐 기껏 해봐야 그냥 앞에 있는 뭐 정보들,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뭐가 나오는지, 노래, 그 다음에 뭐 골프,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오니까 활용도가 진짜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후속 엔터테인먼트는요, 이 화면부터 크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다 되고 앞에는 조금 화면이 작아서 아쉬웠는데 이 뒤에 있는 모니터는 이 화면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이거 뒤에 타고 있는 탑승자들은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좀 올랐어요. 이게 지금 후속 듀얼 모니터가 300만 원이거든요. 전작이 247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한 53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근데 인상이 돼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화면도 더 훨씬 커지고 이게 더 커졌거든요. 그 다음에 HDMI 단자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니터 뒤에. 그 다음에 USB-C 타입도 들어가 있고요. HDMI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하면은 플레이스테이션 화면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진짜 좀 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그냥 큰 화면을 집어넣어서 아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활용도가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G80 스포츠 모델이에요. 실내 보면은 조금 차이점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뭐 트림이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 스티어링 휠도 다릅니다. 일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D컷 핸들과 투톤 핸들이 들어가는데 투톤도 이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요 위쪽 상단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딱 그립을 잡았을 때 핸들을 딱 잡았을 때 제대로 된 그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게다가 약간 이 안쪽에 있는 이런 타공 디자인들도 좀 달라서 일반 모델과 G80 스포츠의 차이점을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조금 이런 좀 레드 시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운전석 벨트도 시트 컬러와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의 화면은 여러 가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돼 가지고 뭐 스포츠, 그 다음에 뭐 마이 모드, 컴포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들어가 있어요. 주행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막 엄청 달라졌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은 차이더라도 G80 스포츠에는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RPM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로직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계기판의 화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연동해 가지고 전방 카메라를 통한 앞에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27인치 OLED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도 계기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정보량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직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털 기어나 이쪽 센터 콘솔 쪽 디자인 보면은 이 중간이 무선 충전 패드가 원래 보통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근데 GB80은 이 뒤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FC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뭐 결제라든지 뭐 디지털 키 뭐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UVC 기능도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네시스 G80이 좋은 게 요 이 도어 손잡이 그리고 요 문을 열을 때 이 레버들이 위치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직접 보니까 차이점들도 생각보다 많고 무엇보다 GV80에 비해서 생각보다 더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부분들도 느껴집니다. 주행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런 뭐 하이드로 부싱, 그 다음에 진동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잔진동 같은 부분도 많이 걸러줄 거고, 게다가 실내에 들어가 있었던 이런 뭐 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27인치 OLED,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사용해보고 싶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실내 커다란 27인치 OLED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격도 342만 원이 인상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들어가 있었던 기존 옵션들을 생각을 한다면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저희가 깡통 G80, 뭐 깡통 GB80, 깡통 모델들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네시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많이 집어넣고 출고를 합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옵션을 다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하이테크 패키지가 빠지면서 파퓰러 패키지의 금액이 낮아진 이유가 가장 큽니다. 실제 그래서 G80을 구매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인하됐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G80 스포츠를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물론 많이 선택을 안 하겠지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점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께 G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시승기를 통해서 어떤 주행감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돌아보겠습니다.